네, 외국 청년들의 자유로운 삶의 도전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세계 청년들, 오늘은 깊은 역사만큼 고유한 문화가 가득한 이집트에서 오신 세미 씨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쉬운 만큼 더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세미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세미 씨는 이제 이집트와 한국 사이의 민간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강연, 방송, 통역, 방송 등등 다방면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 멋진 청년이신데요. 벌써 저희가 함께한 지 세 번째 시간, 네. 마지막 시간이에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정말 특별한 경험인 것 같고 제가 네. 약간 한국에서 TV나 라디오는 이제는 많이 했으니까 많이 하긴 네. 했는데 이제 북한 분들에게 제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약간 보통 경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네. 좋고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고 네. 사실 얘기도 하지만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음. 그래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네. 네. 저도 너무 덕분에 이집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된 시간이었고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집트에 대해서 궁금증 많이 해결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세미 씨의 앞으로의 목표와 세미 씨의 시선에서 바라본 북한은 어땠는지 조금 진지하면서도 북한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날카로운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무거워지기 전에 가벼운 이야기부터 나눠보죠. 네, 세미 씨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네. 한국 풋살리그 팀의 골키퍼로도 활동하신 적이 있다고요? 예, 제가 그 한국에 와서 옛날에 원래 꿈이 축구 선수였는데 못해서 한국에 와서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다가 네. 어떤 일본 분을 알게 됐는데 네. 일본에서 풋살 문화가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풋살을 가르쳐 주는데 그분도 역시 골키퍼였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골키퍼 포지션을 좋아해서 그 어. 풋살을 이제 풋살로 넘어갔어요. 그 풋살 친구들이랑 하다가 친구들한테 꿈이 있었나 봐요. 저도 몰랐어요. 네. 우리도 그 프로 하자. 오. 가능하니까 네. 팀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돈도 없었고 사실 그때 우리 돈으로 다 만들어서 숙박비, 교통비 다 지원받지 않고 해서 나가서 이렇게 한 5년 동안 한국 프로 풋살 리그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그냥 친구들이랑 다시 하는 아마추어로 오. 되었습니다. 네. 오, 네. 정말 네. 대단하시네요. 축구. 네. 그쵸. 축구 재밌어요. 그럼 세미 님이 생각하시는 축구의 매력은 뭔가요? 팀 플레이가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 네, 팀플레이. 서로를 개인이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팀 플레이가 잘 돼서 서로가 이제 구멍 나지 않게 음. 서로를 커버해주고 못하는 한 명이나 두 명이 있으면은 우리가 네. 도와주고 기회를 주는 그런 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한두 명이 잘해도 뭐 연락을 잘해주고 이제 네네네, 뭐 골을 잘 넣는 사람들 어떻게 연락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네네, 네, 그게 매력인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축구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이제 2부에서 이거 네. 질문을 드렸어야 됐는데 시간상 관계로 정말 못 드려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뭐예요? 네,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나 이슬람 문화를 잘 몰라서 네,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민 씨가 가장 바로잡고 싶은 오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하자면 여성에 대한 억압이라는 게 많이 음, 국제사회에서 많이 제기되는 문제이긴 해요. 물론 네, 남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걸려서 얘기하고 싶죠. 여성에 대한 억압은 이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중동 사회, 아프리카 사회에 옛날부터 있었던 거지만 그 해외에서 보는 그 암흑한 너무 끔찍한 그런 이미지는 전혀 아닙니다. 여성에 대한 억압이 심한 나라에서 여자가 장관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음, 이집트에서 여자 장관이 코로나 시기에 보건부 장관이 여자였어요. 오, 이렇게 힘들고 정말 네, 정말 힘든 그쵸, 시기였잖아요. 네, 예. 그리고 국회의원 여자가 많고 오, 지금은 여성 축구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축구 심판 여자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고 오, 이집트가 최초로 여자가 운전 면허증을 딴 게 1932년 35년 아, 32년에서 35년 사이에 이집트 여자가 운전 면허를 땄고 40년대에 이집트 최초
비행기 조종사가 있었어요, 여자. 오, 예, 그 네. 정도로. 예, 그래서 막 그 대학교 뭐 교장이라든지 총장이라든지 대학장 여자들이 많이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집트에서 이집트에 대한 오해? 예, 물론 있죠. 뭐 가부장적이고 막 이런 거 물론 있는데 그 해외에서 보는 그 막 뭐 여자가 뭔가 정말 네. 들어가기만 하면 불행할 것 같은 어.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예, 그런 건 그리고 아니고. 갈수록 상황이 엄청 많이 좋아지고 있고 완화되고 있고 나아지고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여자를 어떻게 억압하세요? 우리 엄마도 여잔데. 이런 것만 얘기하면 어떻게, 제가 오히려 엄마한테 억압을 받았죠. 어렸을 때 공부하라고. 아. 그래서 예,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어떤 오해들은 그렇죠. 항상 네. 분명히 있는 것 네. 같아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세미 씨를 통해서 이집트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한 번 더 바로잡게 되는 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지금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앞으로 이제 세미님이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생의 목표. 저는 그 통번역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대통령의 통역사. 대통령의 통역사.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저에게 많이 먼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대학원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통번역 어. 대학원을 다니기로 해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대통령 옆에서 통번역을 하는. 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한국 이집트 대통령 옆에서요. 예, 아니면 이집트 대통령이 되든 다른 아랍 국가의 국왕이나 음. 국가 대통령이 되든 어차피 언어가 아랍어이기 때문에 네. 한국과 아랍 나라들 간에 제가 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어느 날에는 또 TV에서 대통령 옆에 있는 모습을 뵙게 되겠네요. 제가 그 날이 빨리 오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우, 네. 그때 언젠가 꼭 올 거예요. 예, 그때는 제가 모른 척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 처음인 것 같아요. 머지않아 그런 날이 꼭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며 저도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미 씨의 취미와 그리고 또 꿈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북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집트는 대한민국보다 북한과 더 먼저 대사급 수교를 진행했을 정도로 북한과 긴밀한 외교 관계를 맺었던 국가였어요. 네, 맞아요. 네, 이집트의 전 대통령 무바라크와 김일성이 정말 친한 사이이기도 했고요. 네, 네. 이집트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잘 알고 있나요? 이집트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듣는 뉴스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거의 다 알고 네. 지금 북한의 대통령 지도자 이름도 다 알아요. 아, 그래요? 예, 심지어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들이닥칠 때마다 제발 끝내줘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물론 장난이죠. 예, 네. 개그로 하고 있는,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으니까 워낙 거리가 멀고 하니까. 그쵸. 그리고 지금 문화 교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보다. 옛날에는 공산주의가 우리도 소련 편이었고 네. 그래서 공산주의 때문에 관계가 빨리 설립됐고 교류도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특히 군사적인 협력도 있을 정도로. 네. 근데 갈수록 문화 교류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그냥 뉴스에서 들리는 뭐 말하자면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북한과 미국의 막 그 정상회담 네.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코리아라고 말하면 무조건 물어봐요. 노스 코리아이냐 사우스 코리아이냐. 그 그러면은 정도? 예, 아직 그러니까 모르고 있거나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생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노스나 사우스니아를 알고 있다는 거는 네네. 그래도 잘 알고 있다는 네, 거네요. 노스 코리아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남한과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랍의 봄 물결을 타고 2011년에 평범한 시민들이 시위와 투쟁으로
30년간 장기 집권한 대통령 무바라크를 끌어내린 네.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시작한 나라잖아요. 네네. 그때 일어난 이집트 혁명에 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그때는 사실 이집트가 출발점은 아니에요. 튀니지가 출발점인데 이집트에서 훨씬 더 컸으니까. 튀니지에서 2010년 12월에 시작됐고 이집트에서는 2011년 1월에 시작됐는데 당연히 영향을 받아서 시작됐지만 그동안 그 쌓였던 이제 뭐 그 불만, 공분이 터진 거예요. 네. 물가도 올라가고 빈곤이 심해지고 그다음 부정부패가 눈에 보여요. 근데 그 부자는 계속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못 참았죠. 그리고 당연히 그 불이 나려면 이게 있어야지 불꽃이 네. 생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살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경찰한테 어. 누가 억울하게 맞아서 죽어서 음. 한 청년이. 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했는데 점점 모이기 시작해서 이제 수백만 명이 이 혁명을 시작한 거고 역시 혁명이나 시위는 항상 그래요. 특정 목적이 있는데 조금 커지면 그 목적도 그 네. 요구 사항도 네, 커지죠. 커지죠. 네. 처음에는 뭐 이 부정부패를 막 이렇게 없애라 아니면 그 진상 규명이라든지 이거 하라 네. 이거였는데 이제 규모가 커졌으니까 대통령 퇴진 30년 동안 했던 대통령 저도 태어났을 때 그 대통령밖에 몰랐어요. 그 사람이 물러날 때까지 제가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살았고 항상 나라가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라다. 이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인데 교과서에 나왔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죽어야 북한도 그래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2011년에 아까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2011년에 김정일이 죽었어요. 한 17년 장기 집권. 네. 뭐 아버지 김일성이랑 같이 한 세월까지 하면은 합치면 뭐 엄청나죠. 네. 네, 거의 60년대부터니까 뭐 한 4, 50년을 그렇게 네. 장기 집권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또 올라왔어요. 북한에서도 이런 어떤 폭동이 일어날 계기는 충분히 다분한데 네.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들었을 때 민주주의란 정확히 뭐라고 이제 생각하면 좋을지 그리고 네. 훗날에 이제 북한에서도 이런 시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일단 그 아들이 이어서 네. 대통령직에 올라가는 게 이집트에서도 일어날 뻔했고 네. 주변 나라 그러니까 형제 나라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시리아도 네. 2000년에 네. 시리아 대통령이 죽고 네. 바로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데 굉장히 매끄럽고 자연스러웠어요. 네. 누가 불만을 제기하고 물론 제기하지 못했겠죠. 네. 네. 그 이집트도 그럴 뻔했다가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길이 막혔는데 그 혁명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전 대통령의 아들 밑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쵸. 네. 왜냐하면 교육이 큰 목소리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 대통령 하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본인이 계속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본인의 직계라든지 아니면 그 본인이 믿는 사람이 다음에 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계속 교육을 세뇌 교육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될 뻔했는데 그분의 그 대통령의 계획이 망가진 거죠. 그 혁명 때문에. 네. 네.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지금 자기 아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 근데 북한은 다르지 않나요? 항상 아들이 그냥 말하자면 왕과 왕세자의 네.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거를 막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뭐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죠.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그쵸. 예상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 시기를 맞이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들에서 아들로 넘어가는 그 시기 있었는데 불만이 있었어요? 그냥 이게 뭐지? 좀 되게 확실치는 분명하진 않았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진짜요? 내가 어찌 해볼 도리도 그럴 겨를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없었죠. 그러니까 네. 그거예요. 아들이 안 했다 쳐. 그럼 누가 하겠어? 이미 대통령이 죽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제가 말하는 게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근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한 거예요.
그럼 북한에서는 이제 그런 시위가 일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제가 봤을 때 이집트와 북한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이집트는 옆에 나라에서 시작되었고 이집트에서 딱 시작하니까 또 다른 나라에서 시작하고 이런 게 그래서 아랍의 봄이라고 하지 이집트의 봄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 근데 북한은 지금 북한 국민들이 막 이렇게 나서면은 다른 나라에서 막 그 홍한 그런 혁명이 일어나겠어요. 다른 나라가 바로 중국과 러시아인데 아니면 여기 대한민국. 그래서 북한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면 네. 이제 이어서 네. 이제 북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이러이러한 게 혁명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뭐 어쨌든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네네.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금지인지 잘 몰라요. 솔직히. 왜냐하면 갔다 온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 네. 거기까지 가능해? 그것도 네. 할 수 있어? 네. 아까 이집트 왕자를 보셨다면서요. 네.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 근데 그래서 어디까지 가능한지 모르지만 가능할 때까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해외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이용하고 최대한 활용하고 네.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으면 외국어를 공부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노출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네. 막 해외에 나갈 수도 있고 네. 무슨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능한 선에서 네.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뭐 진짜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아쉬워요. 좀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시간이. 아니요, 뭐 네.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고 앞으로 진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아쉬운 3주였습니다. 네, 저도 많이 배우고 가고요. 세미 씨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